안녕하세요. 김강욱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 24일 노동법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장마비가 아주 심하게 내렸죠. 여러 군데에서 피해가 나서 걱정인데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더위도 한창 이제 진행되고 있고 장마도 곧 끝나긴 하겠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그 기상적인 문제에서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모두들 좀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몇 가지 노동법 판결이 나온 것이 보도되었는데요. 특별히 좀 흥미가 가는 판례가 두 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는 LG전자 판결인데요. 그 LG전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제 시행하면서 여기에 연장 근로를 추가하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했는데 여기에 반발하는 이제 근로자가 있어가지고 그 근로자를 이제 징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회사 측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건 아시다시피 업무가 바쁠 때 근로시간을 좀 늘리고 업무가 좀 한가할 때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도 사용자가 주어진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로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뭐 그런 불이익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근로시간이 조정됨으로 해서 뭐 서로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는 게 우리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있죠. 2주 단위가 있고 3개월 단위가 있고 3개월을 초과해서 6개월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가 있는데 특히 이 3개월을 초과하는 이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는 이제 도입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그 전자 서비스 부문에서 말하자면 계절에 따라서 그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는 이런 것이 뚜렷한 그런 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때 바쁠 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서 더 많은 근로시간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덜 바쁠 때는 이제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절차로 그것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특이한 것이 LG전자의 경우에는 그런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시행하는 것 외에 추가해서 이 연장 근로까지 넣는 그런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택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근로기준법 53조에 보시면은 2항에 그 일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해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에도 그 개별적 연장 근로를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 연장 근로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주 12시간 한도로 연장 근로를 할 때 개별적인 합의가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경우 개별적 합의는 근로자 개인과의 합의를 말하는 것이지 단체 협약과 같은 그런 집단적인 합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 경우 명백하게 개인적 개별적 합의 이것을 개인적인 합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 판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내용의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1995년에 나왔으니까 아주 오래된 판례인데 이 개별적 합의는 원칙적으로 그때그때 연장근로를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미리 해놓을 수 있다. 근로계약에다가 미리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해놓을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이 노무관리에서 그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근로계약을 처음 체결하는 순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다가 회사는 업무상 필요가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있다. 1항을 그렇게 정하고 2항은 근로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이에 따른다. 네,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들어있으면은 이게 바로 근로계약서에 의한 연장근로의 개별적 합의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이번에 이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면서 여기에다 연장근로까지 추가하는 근로기준법 53조 2항에 따라서 연장근로까지 추가하는 그러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장 일주간 최장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64시간까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성수기에 아주 바쁠 때 일주 64시간씩 근무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에 해당되는 12시간 부분은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다만 개별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12시간 부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노사가 진행하게 된다면 아마 바쁜 업무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한 근로자가 나는 그 연장근로 개별 합의를 하지 않겠다. 나는 연장근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탄력적 근로는 어차피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하는 거니까 집단적 합의니까 뭐 근로자가 그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부인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연장근로, 개별적 연장근로를 더 추가해서 하는 것, 이거는 자기가 못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회사는 그러한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데 그걸 따르지 않겠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시에 위반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직 30일의 징계를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로자가 이 징계 처분이 무효다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그런 소송이 이제 시작된 것인데 결국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다 회사 측에 손을 들어서 이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도 유효고 그리고 연장근로 추가한 것도 유효다. 근로자는 거기 따라야 한다. 그리고 정직 30일은 부당하게 징계권이 남용된 게 아니니까 정당한 징계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 흥미있는 건 이 경우에 법원이 그 회사의 LG전자의 노무관리가 정당하다라고 판단했던 이유가 바로 이 LG전자 근로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시간의 근무 등을 명할 수 있고 직원은 이에 동의하기로 한다라는 조항이 바로 근로계약서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거하고는 약간 내용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의미는 회사가 어떤 업무상의 필요가 있었을 때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이미 개별적 합의가 되어 있었다라는 취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여기 LG의 근로계약서는 제가 말한 것보다는 조금 더 근로자에게는 좀 완화시킨 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이에 따른다 이랬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을 입증해야 될 만큼 근로자가 거절하기 어렵게 되는 내용을 아까 근로계약서의 한 예시로 보여드렸는데 LG는 그게 아니고 회사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시간의 근로를 명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이번에는 회사가 부득이하다 하는 이 사정을 증명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여름철 성수기에 전자서비스와 관련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회사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이거는 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도 그 점을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그 시간의 명령이 근로계약서에 따른 연장근로 명령까지 포함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이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언론 보도 매일경제신문에 나온 건데 여기 그 기자들의 분석은 이것이 연장근로를 포함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합의를 유효로 본 최초의 사례다 이렇게 판단했지만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근로기준법 53조가 탄력적 근로를 하더라도 여기 연장근로를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LG전자 사건의 중요한 특징은 그 연장근로에 대한 개별적 합의를 근로계약서에 미리 해놓았다. 이게 아마 대부분의 기업에서 아주 필요한 노무관리의 포인트일 겁니다. 즉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 내용에 한 조문을 넣어서 연장시간, 연장근로 이런 식의 제목을 붙여서 제1항 회사는 업무상 필요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 제2항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다. 이 조항이 딱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바로 그 연장근로에 대한 개별적 합의를 미리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있고 없고가 상당한 노무관리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유의하시고 이번 이 LG전자 판결은 바로 그 연장근로에 대한 개별적 합의를 미리 근로계약서에 정해놓은 것의 효력 그것을 인정해 주었고 이것이 마침 탄력적 근로시간제하고 더불어서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근로기준법 53조 2항에서 보장해주는 그런 취지의 조항이니까 당연히 회사 측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도 그렇지만 연장 근로를 할 때 근로자하고 개별적 합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방식이 노무관리상 조금 회사에 편의가 가도록 하는 방식은 미리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요,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고 해고를 했는데 이 해고가 이제 정당하냐 안 하냐는데 일단은 이게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 3개월 수습하고는 해고를 못하는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사건인데요. 앞에 그
연장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그 판결도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건데 지금 이 3개월 수습 끝나고 나서 해고한 이 사건도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3개월 수습 기간을 넣는다는 그런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마 회사 측에서 볼 때는 좀 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3개월 수습을 넣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근로자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회사는 3개월 수습이 끝나는 대로 바로 이제 해고를 하는 그런 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 측은 이것이 3개월의 수습기간이라는 것이 기간제 계약, 3개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계약이라 생각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니까 당연 종료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안 했는가 하면 해고 예고도 안 했고 해고 서면 통지를 안 했다는 거죠. 현재 근로자 측에서는 이걸 문제 삼아서 바로 부당해고다라고 했고 법원은 판단하기를 바로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것, 이것이 해고 절차 위반 중대한 사유가 있고 그것은 해고 효력이 없는 것이니까 이 경우는 부당해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습기간을 가지고 법원은 이것이 적격성을 평가하는 시용기간이라고 판단을 해서 시용기간 중에는 그것이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조금 넓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유를 명백하게 적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일시를 정확하게 적어서 서면 통지해야 된다는 그러한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원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요, 이 수습기간하고 시용기간이라는 거 이걸 정확하게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근로기준법 잘 들여다보시면요, 수습기간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시용기간이라는 말은 뭐 더더구나 없고요. 근데 수습기간이라는 말은 사실은 몇 년 전에는 우리 근로기준법이 있었죠. 2018년에 이게 이제 없어져 버리는데 사실은 그 전에는 수습기간이라는 말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전에는 3개월 동안의 수습기간에 있는 사람은 해고 예고 안 해도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지금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했을 때는 해고 예고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수습기간이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수습기간과 시용기간 이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한다면 그 사실은 명확한 법적 개념으로 구별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수습기간이라는 말이 있을 때에 우리 대법원 판례는 수습기간을 시용기간하고 혼동해서 사용해서 어떤 때는 수습기간이고 어떤 때는 시용기간이고 이렇게 혼동해서 쓰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용기간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일본 쪽에 그 노무관리 쪽에서 이제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 일본도 사실은 법 규정에 근로기준법에 일본 노동기준법에 시용기간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노동계약법에도 보면은 시용기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노사 당사자들이 계약 조항으로 시용기간을 넣었을 때 이걸 이제 대법원에서 일본 대법원에서 인정해 준 그런 개념이고 그걸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모방해서 그러한 판단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용기간과 수습기간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의미 자체로만 보면 말 자체가 다르니까 이게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시용기간은 정말 시험 삼아 써본다 이 말입니다. 우리 회사에 과연 이 사람이 맞는지, 우리 회사에 잘 적응할 것인지, 우리 회사에 인하가 잘 될 것인지 이런 점을 제대로 보겠고 그리고 그 이력서에 적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능력들, 역량들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지 이거를 판단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 절차에 짧은 일정을 가지고는 그게 다 판단이 안 되니까 시용기간을 더 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판단해서 우리 회사에 맞다고 생각한다면 정식으로 채용하겠다, 본 채용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수습기간 이러면 이거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수습기간이 뭔가 하면 이미 본 채용한 겁니다. 우리 회사 직원으로 채용했어요. 그런데 뭘 하는 겁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 우리 회사에서 맡아야 될 일에 대한 기능을 훈련시켜주는 그런 기간을 수습기간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시험기간까지는 아직 본 채용이 체결 안 된 이런 뭔가 이 중도 과정의 어떤 계약기간 뭐 이런 식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수습기간 이러면은 이미 채용은 정식으로 된 그런 근로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그 수습기간이 3개월 이전인데 만약에 해고 사유가 있다면 그 해고 절차를 밟아야 하기는 하지만 해고 사유와 절차는 완벽해야 되지만 해고 예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예외 조항을 두었던 것이죠. 그러나 시용기간에 대해서는 우리 근로기준법 자체에 아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사자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취업 규칙에 신입 사원에 대해서는 시용기간을 둘 수 있다. 뭐 3개월 이내에 시용기간을 둘 수 있다. 이런 취업 규칙을 두고 그다음에 그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에 처음 2개월을 시용으로 쓰고 그다음에 2개월 후에 본채용을 하도록 한다. 이런 식의 규정이 있었다면 그거는 그 회사의 의도대로 시용기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2달 동안 시용기간 동안에 이 근로자의 적격성이 있나 없나를 판단해서 그것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거나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사용자에게 인정된다라고 보는 것이 시용기간의 의미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 시용기간과 수습기간을 그냥 혼동해서 그냥 구별하지 않고 쓰기 때문에 보통 생각하기를 수습기간 중에도 마음에 안 들면 제대로 안 하면 바로 자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지금 우리 대법원 판례가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유의하실 점은 시용기간이든 수습기간이든 그 근로계약을 중간에서 끝내려면 해지시키려면 반드시 해고 서면 통지 이것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고 서면 통지는 아시다시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확하게 정해줘야 되니까 그것을 일반 근로자하고 똑같이 일반 근로자의 해고와 똑같이 이 수습 근로자나 시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그러한 해고 서면 통지를 해야 된다. 이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법원 판결에서도 바로 그런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해고가 무효다, 위법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사유로 봐서는 회사에서 적격성이 없다라고 봤을 때 이것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해고의 서면 통지라는 절차를 밟지 않은 것.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3개월 수습 기간을 3개월 기간제 계약으로 착각을 하고 당연 종료된 것으로 봤던 것. 이게 회사 측의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2가지 점 오늘 배우셨습니다. 이 개별적 인사관리와 관련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 근로시간제 도입 문제, 그 다음에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을 도입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한 학업심 판례이긴 하지만 흥미있는 그런 판결 2가지를 보았습니다. 자, 몇 가지 노동조합과 관련된 판결 3가지 정도가 지난주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 강동문화재단에서 노조가 방해하는 바람에 공연이 취소되어서 손해배상을 3억을 했는데 실제로 공연이 취소된 것은 노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노조가 방해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파업하겠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한다든가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될때 그것이 바로 업무 방해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는 사용자들은 이런 손해배상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 이런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이거는 항상 노조가 정상적인 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 불법적인 파업을 했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니까 사용자들은 손해배상을 이렇게 남용하는 그런 경향을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조 내부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지회장 후보를 선거하는 이런 시기에 어떤 특정 후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를 통해서 유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그래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로 그 유포자에 대해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그런 대포폰을 통해서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 그걸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조 내부에서도 이런 선거가 있을 때 서로 정당하게 정정당당한 페어플레이를 하셔야지 이런 식의 잘못된 방법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떨어뜨리는 것, 이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분명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3번째는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은데요. 네, 봉은사라고 하는 조계종 종교단체에서 그 노조에 가입한 그 직원을 폭행한 그런 사건이 있었네요. 이것도 스님이 직접 폭행을 했습니다. 그 어떤 주지 스님을 비난하는 그런 노조원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행까지 하고 인분까지 뿌리는 이런 아주 몹쓸 짓을 이제 하는 바람에 여기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고 집행유예 1년이 붙었고 한 사람은 같이 가담했던 한 사람은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렇게 노조 활동에 대해서 폭행으로 나간다, 사용자 측에서 폭행으로 나간다, 아무리 기분이 상한다 하더라도 폭행으로 나간다, 이거 뒤끝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계속 손해배상 청구하고 뭐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이런 식의 상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일반적인 노사관계에서 합리적인 노사관계라면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노조원을 가서 폭행을 하고 인분을 뿌리는 이런 정말 몰상식한 이런 행동을 특히 종교인이 했다는 거,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 기업에서도 우리 노사 직원들이 사실은 파업 상황이 아니라면 같이 일해야 되는 동료 사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노조 활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회사 측의 직원들이 그들을 폭행을 하겠다든지 뭐 욕을 하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참 잘못된 일이죠. 마찬가지로 노조원도 자기들이 파업 행위를 한다고 해서 회사 관리자들한테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로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거 뭐 하려고 같은 회사를 다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회사를 안 다니는 게 낫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하실 때 노조도 회사가 있으니까 노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 활동을 하더라도 항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 노조가 어떤 파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나면 다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이 점을 노사 모두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사가 정말 얼굴 붉히지 않는, 다시 일을 할 때 전혀 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식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하게 하고, 또 그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이런 노사 관계를 가져가는 거, 이게 아마 노사 법치주의에도 맞는, 노사가 준법 정신을 확립하는 뭐 그런 노사 관계라고 봐지는 겁니다. 다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이번에 하도 그 희한한 뉴스가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한 5가지 정도 판결, 소소한 판결이지만 우리 노사관계에서 흔히 볼 수도 있는 그런 흥미있는 판결들이기 때문에 유의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개별적 연장근로의 합의 문제, 이런 거는 노무관리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니까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4일부터 2주 동안 대한민국 법원들 모두가 휴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마 더운 여름철 휴가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2주간은 노동 판결 뉴스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동법 브리핑 2주간 쉴 예정입니다. 좀 다행이라고 할까, 약간 숨을 좀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쉬는 동안 좀 더 잘 준비해서 좀 더 알찬 내용으로 8월 달에 가서 다시 한번 노동법 브리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뜨거운 여름 아주 건강에 조심하시고 즐겁게 또 휴가 기간을 보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